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역전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역전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정부는 이 역전세를 막기 위해서 또 대출이라는 어마어마한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역전세를 대출로 막겠다라는 것인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이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요, 역전세 해결에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에 이제 역전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역시 이번에 큰 인상이 없이 공정시장가율 60% 선에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려고 하고 또 임대차 3법도 이제 손질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기에 부동산이 단기간에 큰 폭의 하락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상 좀 시장이 뒤숭숭하긴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금융권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서민의 주거 안정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전세 시장의 붕괴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역전세 해결에 지금 올인을 하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올인을 하냐? 대출을 풀어서 역전세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정부 입장에선 이거죠. 이 역전세가 일단 일어나면 첫 번째는 엄청나게 많은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게 되겠죠. 그죠?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또 임차인만 피해를 보냐? 우리나라 이 전세 시장의 특성상 10명 중 9명은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걸 받아서 전세 시장에 진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금융권에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주택 가격 하락이 끝도 없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역전세가 계속해서 몇 년간 지속이 된다면.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큰 폭의 상승도 큰 폭의 하락도 원하는 정부는 없습니다. 왜? 특히 이번에도 선거 기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특히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거나 부동산 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물론 그것 때문에 정권이 바뀐 건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그것도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죠. 이 급격한 전세 가격 하락으로 인한 시장 전체의 폭락을 좀 막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는 모습은 보입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서민 주거 시장의 안정인 거죠. 그래서 이 대출을 풀어서 역전세를 해결하겠다라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 임차인을 구제할 수 있다는 명분. 그리고 주택가격 하락을 방어할 수 있다는 이 두 가지 명분이 있는 거죠. 1타 2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출을 풀어서 역전세를 해결을 하는데 자, 지원 대상은 보증금 반환 기일이 도래한 역전세 상황에 처한 집주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요. 아파트라든가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이번에 포함이 됩니다. 자, 우리가 다 알다시피 DSR은 전행 40%잖아요. 그런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통해서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총부채 상환 비율, 그러니까 DTI 60%까지 대출을 확대해 준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사실상 말들이 많은 거죠. 이 역전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저렴하게 매도하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이미 매도를 끝내고 장을 치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저께 집을 매도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죠? 조금 더 일찍 이런 거가 좀 정확하게 나왔다면 굳이 급하게 매도하지 않아도 될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말도 많고 탈이 많은 게 이게 역전세를 대출로 풀어내는 거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대출만 60% 70% 정도를 해주면 소득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분들한테는 대출을 막아놓고 역전세로 인해서 보증금 반환을 못하는 다주택자들한테는 또 추가적인 대출을 해준다라는 이런 또 질타의 목소리들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서민주거 안정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은 필연적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대출을 좀 더 많이 해주겠다. 어떻게 얼마만큼 많이 해주냐? 자, 보시면요. 연소득 4천만 원이었던 분들은 기존에는 DSR 40%를 적용하면 2억 8천 정도밖에 대출이 안 나왔던 것이 4억 2천까지 대출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1억 4천만 원 정도 추가적인 대출이 더 가능한 거고요. 5천만 원인 분들 같은 경우는 3억 5천만 원밖에 안 되던 것이 5억 2천 5백이니까 점점 더
차액이 올라가죠. 1억 7,500. 연봉 1억까지 된다. 그러면 7억밖에 대출이 안 됐던 분들이 10억 5천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분히 보증금을 반환해주고도 남을 정도의 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플러스 3.5억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이제 대출이 나오는 거고요. 자, 연봉이 1억 5천이 넘는다. 자, 그러면 무려 15억 7천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10억 5천밖에 안 해줬던 것을 15억 7천, 그래서 플러스로 5억 2천이 추가 대출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제가 봤을 때 충분히 해줄 만한 정도의 대출금들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요게 이제 1년짜리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기간은 이번 달 말부터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 은행이 북새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7월 말부터 1년간 보증금 차액의 반환 목적에 한해서 대출 규제가 완화되는 거고요. 대출 금액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출 금액의 원칙은 보증금 차액 내 지원이 원칙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7월 말부터 1년간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가 완화되는데, 원칙은 보증금 차액에 대해서만 대출을 해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전세를 4억에 내놨는데 지금 전세가 3억이라면 차익은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1억에 한해서만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게 대원칙입니다만, 이 대원칙을 지키는 집주인들은 없을 것 같다. 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후속 세입자를 못 구한 경우도 특약 대출을 이제 받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출금이 4억인데 지금 역전세가 나서 대출금이 3억이에요. 그러면 이 차익 마이너스 1억에 대해서만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게 대원칙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특약 대출은 뭐냐면 대출 한도 전체 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억이면 보증금 4억 전체에 대해서 대출을 해줄 수도 있다. 단 후속 세입자를 못 구한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겠다.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이 4억이 다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세입자를 일부러 안 구하고 일단 대출 받아서 내보낸 다음에 좀 집을 업그레이드 시켜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갖고 세입자를 다시 맞출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4억 주고 임차인을 다 내보냈어요. 자, 그러면 집주인이 지금 내가 이 전세 때문에, 역전세 때문에 골치를 아팠어. 그런데 이제 얼마나 고마워요. 정부에서 목돈을 줬잖아요. 목돈을 줘서 저리로, 그것도 물론 금리 한 4%가 저리는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정부가 도와줘서 임차인을 깨끗하게 내보냈어요. 그럼 집은 비어 있죠. 그러면 집주인들은, 저는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과연 전세를 줄 것인지 월세를 줄 것인지. 이제는 전세 때문에 내가 골치 아팠어. 머리도 아팠고, 그죠? 그리고 역전세에 대한 공포심도 있어. 그럼 당분간 전세 시장이 좀 안정될 때까지 1년이든 2년이든, 뭐 1년짜리는 없겠지만 2년이든 4년이든 당분간 좀 월세를 줘보자. 월세 받는 거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죠? 그래서 대출 금리와 월세금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해서 대출 금리보다 월세가 높다면 월세를 받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죠? 충분히 저는 이 집주인들이, 전세를 놓는 집주인들이 월세 시장으로 전환되는 집주인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저는 전세가 아닌 월세를 놓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전세를 놓을 것인지 월세를 놓을 것인지. 그죠? 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만약에 10명 중 1명이라도, 아니면 뭐 그 정도 이상 50%라도, 아니면 30-40%라도 집주인들 중에서는 분명히 월세 시장으로 돌아가는 집주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역전세에 의한 주택가격 하락은 당연한 결과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졌는데 주택 가격이 오를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번에 역전세 대출을 실행을 함으로 인해서 시장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전세 물량이 감소를 하고, 물론 현재도 전세 물량이 월세화로 많이 감소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전세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과거 2년 전 전세 가격이 최고 높았을 때 전세 거래가 상당히 많이 됐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면서 연말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역전세 물량들이 쏟아지겠죠. 그걸 대비해서 지금 전세로 역전세를 막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그런 물량들 중에도 집주인들이 대출금으로 인해서 세입자를 다 내보내고 난 다음에는 월세화로 진행될 확률이 또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세 물량이 안 그래도 많이 감소했는데 추가적으로 전세 물량이 더 감소할 것 같고 월세 물량은 추가적으로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전세 대출 실행으로 인해서. 자,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요. 일단 전세 물량이 감소를 하죠. 전세 물량이 감소를 하면 전세 가격 하락이 좀 서서히 진행되거나 좀 멈출 수도 있겠죠. 그러면 주택 가격 하락을 방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전세 물량 감소로 전세 가격 하락의 감소가 되고 주택 가격 하락을 방어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 서울이라는 지역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올 하반기 이 역전세 대출로 인해서 전세 시장이 어떻게 변할 건지 전세 시장 판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물량 감소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이 전세 물량 감소는 전세 가격 하락을 감소시키고 전세 가격 하락은 주택 가격 하락을 방어하기 때문에 그러면 매매 시장에도 영향이 상당히 많이 미치지 않을까. 어쩌면 이 역전세 대출로 인해서 올 연말 이후나 아니면 내년 초부터는 약간 시장에 반등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소견입니다. 물론 저의 생각인 거고요. 지금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하락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역전세 물량이거든요. 역전세 물량이 2년 전에 계약한 물량들이 엄청나게 풀려 나오면서 집주인들이 곡소리가 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이 대출을 풀어서 역전세를 커버할 수만 있다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집주인들이 이 전세 시장에 지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진절머리가 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당분간 전세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월세로 다시 돌아간 다음에 시장이 안정됐을 때 다시 돌아오는 현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전세 물량 감소는 가격 상승을 일으키고 이 가격은 레버러지를 중요시 여기는 갭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에 큰 반등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좋은 호조세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2년 후 또는 4년 후 전세 시장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정말 아비규환의 전세 시장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역전세지만 2년 후나 4년 후에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귀한 상품이 되지 않을까. 전세라는 상품이 그때 정도 되면 이 전세 가격이 지금의 주택 가격만큼 올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이때 내가 지금 집을 사놨어야 되지 않나라는 또 후회를 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의 생각이고요. 저의 생각대로 시장이 꼭 흘러간다라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저의 내피셜을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대출로 인해서 역전세 시장이 잠재워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시장엔 반드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날 여러분들을 위한 아주 알차고 재미있고 유익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죠. 선착순 한 20분 정도 밖에 저희가 모시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예약이 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밑에 나오는 567-3095로 전화 주시면요. 이렇게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 좀 오늘 역전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도 좀 더 깊은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세미나 때는 더 많은 이야기와 정보를 좀 말씀드릴 거고요. 또 투자에 대한 조언이라든가 내 집 마련 전략 등 여러분들한테 아주 유익한 내용의 강의를 2시간 정도 준비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상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경제학TV의 황현입니다. 더 많은 부동산 정보와 매주 수요일에 하는 더 라이브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른쪽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황현의 부동산 경제학 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